어쩌다 보니 폭군이 돼버린 왕 이영과 어쩌다 보니 조선으로 타임슬립 해버린 셰프 연지영. 이 두 남녀가 요리로 엮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독살 미수 사건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의 연 셰프는 이 역대급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지난 9화 명나라 사신과의 3차 경연에서 조선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끝이 났었죠. 1승 2무라는 값진 승리로 이은 전하의 자존심을 제대로 세워준 연지영 대령 숙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명나라 숙수가 전해달라는 비밀스러운 한마디와 함께 진명대군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했었는데요. 이제 그 모든 화살이 연지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독살 미수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게 된 연지영.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뒤엉킨 그날 밤. 대궐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연대비마마는 진명대군이 쓰러지자 이성을 잃고 연지영을 직접 고문관에게 넘겨버렸어요. 연지영은 팔이 뒤로 꺾인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시선 끝에는 이 모든 광경을 멀거니 지켜보고 있는 이연 전하가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연을 바라봤고 이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었죠. 연지영은 속으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래. 날 믿어줄 리가 없지.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요리들은 전부 거짓이었고 그저 우연이었고 나는 고작 오늘 처음 본 요리사일 뿐이지. 믿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문관들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연지영의 불안과 달리 이연은 지금 이 순간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연지영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연지영은 나에게 독을 먹이지 않았다. 수없이 되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과거 연지영이 자신에게 불난집 비빔밥을 처음 먹였을 때 이연은 그녀를 독을 품은 귀녀라고 의심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와 의심의 덩어리가 다시금 이연의 마음을 덮치기 시작한 거죠. 연지영을 잡으라고 명하는 자연대비의 싸늘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명령에 꼼짝없이 끌려가는 연지영의 모습이 마치 과거 자신의 어머니 태비연 씨가 연모제를 뒤집어쓰고 끌려갔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감과 죄책감이 이연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죠. 그때 이연의 눈에 번뜩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연지영이 자신을 위해 끓여줬던 닭죽이었어요. 맹물에 닭을 통째로 넣고 끓여서 아무 맛도 나지 않았던 그 닭죽. 연지영은 이연의 불면증과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요리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연은 그 닭죽을 먹고 처음으로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연지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전하의 잠 못 이루시는 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닭죽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저의 마음입니다.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와 온기로 가득했던 그 닭죽. 독을 품은 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연의 망설이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단호하게 변했고요. 멈추어라. 이연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궐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문관들은 이연의 명령에 멈칫했고 연지영은 기절할 뻔했던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이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이연은 당장 연지영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대비마마, 대령숙수는 저의 사람입니다. 이 몸에 허락 없이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진명대군에게 독을 먹인 자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밝혀낼 것이니 이 일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연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고요. 자연대비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이연을 노려봤지만 이연의 확고한 태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엉망진창이 된 연지영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고는 그녀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소. 이연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연지영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고요. 연지영이 이연의 처소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이연은 진명대군의 독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일단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석일금을 호출해서 진명대군이 먹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했었는데요. 석일금은 절대 후각의 소유자답게 진명대군이 먹었던 인삼 옥골계 통달구이에서 미세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바로 버터였어요. 전하, 이 버터에서 씁쓸하고 역한 냄새가 납니다. 마치 독초 같기도 하고 독버섯 같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이연은 모든 상황을 퍼즐처럼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진명대군이 사경을 헤맨 건 바로 이 버터 때문이었던 거죠. 그 독버터는 조선시대의 버터 제조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 연지영이 만든 요리를 보고 일부러 독을 섞었을 거예요. 이연은 수라간 숙수들을 모두 불러 모으도록 했습니다. 엄봉식과 맥만수를 비롯한 모든 숙수들이 모였고 이연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누가 감히 진명대군이 먹을 요리에 독을 넣었는가. 24시간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모두를 연모제로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고요. 이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독살 미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제산대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연은 임송재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렸어요. 제산대군과 강목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임송재는 이연의 명령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이 기회를 통해 강목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연에게 이 사건을 더 크게 키우도록 부추겼습니다. 전하, 이 일을 철저히 밝혀내시어 역심을 품은 자들을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역심은 전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편 연지영은 이연의 처소에서 회복 중이었는데요. 이연은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연지영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연지영은 이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지쳐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독살범 누명을 쓰고 고문관에게 끌려가고 연지영은 이연에게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하, 저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언제 제가 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지, 언제 제가 또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연지영의 말을 들은 이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이연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연은 연지영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녀를 계속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연은 연지영에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만든 음식을 먹고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소. 나는 그대에게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소. 그러니 부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이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지영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하, 저의 요리는 전하께 치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전하를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의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지영은 이연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갔고요. 그 모습을 본 이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는 연지영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마저 자신을 떠나려 하는구나. 이연의 눈에는 짙은 외로움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분노로 변했죠. 이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폭군으로 만들었던 한씨 가문과 제산대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는 결국 사초를 찾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복수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